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자. 우리 2단원이 총 27개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17까지 해야 되네. 근데 토요일까지 하면 여기 열심히 해보자. 모르겠다. 자, 정우야, 항등식이 뭐니? 항등식. 내가 세 반에 물어봤는데 세 반에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전 선생님한테 다 일렀어. 그 선생님이 와서 뭐라 했어. 물론 원장님한테 얘기는 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반에 저쪽에 나연쌤한테 얘기했는데 막 와서 야! 그래서 하는데 항등식이 뭐야? 너희 반에서조차 얘기 못한다면 원장님 세 반을 내가 데리고 왔는데 세 반을 데리고 왔는데 원장님한테 얘기해야지.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항등식이 뭐니? 아닌데 원장님한테 안 배웠을 수도 있겠네. 맞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잘 알고 있네. 중1 때 배웠지 않나 이거? 너 중1 때 원장님하고 있었나? 아니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할 말이 없구나.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좌변, 우변이 항상 x나 뭐 이런 거 뭐 집어넣었을 때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진대. 그래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이 내가 많이 하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법,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들, 뭐 이런 거에서 몇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이 항등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77번 같은 문제, 78번 같은 문제 이렇게 올게. 178번으로 가보자. 자, 항등식이란 말이 문제 지문상은 없어. 그러면 뭘 보고 항등식이란 걸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문자, 특정한 문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일 때 지금 항등식 나와 있지? 근데 76번을 볼래? 76번은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77번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그 다음에 79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 80번 모든 xy 값에 대하여 그 다음에 81번 78번 똑같이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쉬운 건데 그 위에 네 문제처럼 나오면은 항등식이란 걸 우리가 그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xy 값에 관계없이 저 식이 항상 성립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k의 값이 관계없이면은 k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k가 없는 부분 이렇게 해서 는영 이렇게 푸는 게 77번 풀이가 될 것이고 근데 우리는 무슨 문자가 있니? xy라는 값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x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y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 그래서 두 개의 문자가 나온다면 이렇게 괄호를 3개 해서 얘도 0이다 얘도 0이다 얘도 0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나왔는데 k에 관한 없는 거 있어. 1차가 있어. 근데 2차까지 만약에 존재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 k가 2차식인 거끼리 묶은 거 이렇게 해서 3개를 는영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 유형 말고는 나온 게 없어. 관계없이란 말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저 식을 전개했을 때를 생각해서 첫 번째 괄호에서 x가 있는 부분 x 묶어내면 뭐가 남니? a 그 다음에 두 번째 b 하고 이쪽에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y 있는 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도 없고 y도 없는 놈 좌변에서 얘 우변에서 넘어온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네? 그러면 요 식에서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 날 것이고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a 값을 구하고 b 값을 구하고 해서 a, b, c를 하시오. 이런 정도니까 연립하는 작업이 나오면 그냥 이 정도로 할게. 괜찮지? 끝까지 답을 안 돼도 상관없죠? 이런 방법만 생각하면 되겠지. 뭐라고?
스마일처럼 생겨가지고. 아, 너는 공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생각하는구나. 멋진데? 180번은 별표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반에서도 두 종류를 설명을 해줬는데, 원래는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 종류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자, 얘가 항등식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지문 때문에, 모든 x, y 값에 대하여라는 지문 때문에 저 식을 어떻게 풀 수 있네? 자, 모든 x, y 값에 대하여, x, y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이 전체 결과의 값은 뭐라고 했니? 항상 일정하다라고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네, 그지?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푸는 풀이 하나, 객관식으로 푸는 풀이 2개.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너희가 어떤 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풀이, 항상 그 값을 k라고 놓는 게 첫 번째 풀이. 그래서 얘는 서술형 풀이가 되겠죠? 그럼 뭐 분모를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ax-by 플러스 5는 k의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미지수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저 첫 번째 말 때문에 얘를 x가 있는 부분, y가 있는 부분, 둘 다 없는 부분, 조금 전처럼 해서 는영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있는 부분 a 있고 얘 넘어오면 K 뭐? 마이너스 K 오케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5, 플러스 K. 그럼 k 값 결정 났으니까 집어넣으면 a, b 값이 다 나오겠네, 그지? 오래 걸리진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서술형으로 푸는 풀이, 요거 서술형 풀이는 적어놓자. 다른 풀이는 뭐 자기가 적어놓을 사람만 적어놓고 안 적어도 상관없고. 왜냐면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풀이를 안 적고 다르게 적으면 감점 요인이 많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쭉 K 나와서 하나씩 하면 세가 다 나온대. 자, 그런데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풀면 편리하냐면, 자, X의 개수끼리 이렇게 하나 보시고, Y의 개수끼리 이렇게 하나 보고, 상수항끼리 이렇게 봤을 때, 시험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X의 개수 미지수 있고, Y의 개수 미지수 있고, 상수항이 모든 숫자로 돼 있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되더라도 둘 다 분수를 봤을 때, 세로로 봤을 때 숫자로 돼 있는 부분만 생각한다. 그러면 숫자로 돼 있는 걸 기준으로 가겠네. 그러면 작은 숫자인 요거에서 몇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작은 아래쪽에서 똑같이 곱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그럼 b 값은 10이다라고 바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5를 곱하면 a가 되겠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5라고 되겠다. 그래서 저 논리로 하면은 객관식을 되게 빨리 풀 수 있어. 이해되겠죠? 요것도 뭐 필요한 사람들은 적어놔. 객관식 풀 때 굉장히 큰 도움 되니까. 15분이 거의 다 돼가죠. 자, 그 다음 2번 유형은 수치대입법인데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
이건 무음으로 지금 녹음되고 있었는데? 와우. 자, 앞으로 내가 까먹고 얘를 끼고 저 3층을 내려갔다 오면 연결이 끊어져 버려서 이 녹색이 안 보이거든? 녹색이 안 보이면 좀 얘기를 해줘. 전에도 한번 딴 반에서 1시간 30분짜리 촬영을 했는데 이게 꺼져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화면은 보이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 저기 지금 내가 뭘 꽂아놨잖아? 저게 연결이 안 되면 저 휴대폰으로도 소리가 녹음이 안 되거든, 아예. 다행히 앞쪽 부분은 쉬운 거여서 다행이다. 뭐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항상 gx나 hx나 fx나 어떤 다른 종류의 함수들이 막 존재한다고 하면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전부 다 f로 만들든지 전부 다 g로 만들든지 요 작업이 가장 우선이라고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준다? 그렇지. 얘를 여기다가 그냥 대입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오, 그랬더니 얘가 여기 왔다라고 가정하면 이 fx와 이 fx로 묶을 수가 있겠네, 좌변을. 그러면 fx로 묶었더니 4x제곱 플러스 4x니까 곱하기 4x x 플러스 1이 됐고, 우변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됐네. 그래서 하나로 묶어보니까 아까 전에 84번하고 동일한 케이스죠. 오, 얘가 뭔지 모르겠네. 아, 그러면 거기에 곱해져 있는 인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자. 이렇게 순서로 내려가면 돼.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좌변이 0이 됐고, b 값이 0이네. 그럼 얘는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들 값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그래도 좌변은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 값은 3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다가 3을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G4 F에 관한 식으로만 했으니까 못 구하네. 그런데 우리는 F4는 구할 수 있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작업으로 4를 집어넣으면 얘가 16 되지? 그럼 얘가 16F의 4가 될 것이고,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다? 5가 곱해져 있고, 계산해볼까? 64 플러스 48 플러스 8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가 되지? 120이 되네. 그러면 양변을 5로 약분시키면 16F4는 24.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24구나. 처음에 출발하는 여기까지 오기가 조금 그래도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뭐 학교 시험에서 그래도 등급을 가르는 문제 중에 뭐 2등급이 되려면 요 정도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너희는 이제 퍼센트가 달라지지. 원래는 1등급이 4%였는데 너희는 10%로 증가하네. 그래서 너희는 100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더라, 표준편차보다. 나중에 너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논하는, 이제 학기가 시작될 때 아마 그렇게 할 거고, 학기가 시작되면 한 명씩 상담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학교도 결정 났을 거고,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부교재를 가지고 있고, 학교마다 부교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는 그 부교재에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전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알 수 없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유형 2번까지 해결이 가능했죠. 자, 오늘 유형 3번 정도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일단 대표 유형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밑에 중에 어려운 문제로 갈게. 자, 여기는 항등식의 미정계수의 세 번째. 첫 번째는 계수 비교, 두 번째는 수치 대입, 세 번째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등식이래. 저게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 자,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항등식이래.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래는 나왔던 게 얘가 생략돼 있고
모든 실수 xy에 관해서 저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우리가 x가 있는 부분 플러스 y가 있는 부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는영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요번에는 특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 했니? 조건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후 그러면 저기에 있는 x 플러스 y를 는 2를 만약에 x는 2-y라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대. 그러면 얘를 x 대시에 여기다가 집어넣겠대. 그러면 a 2-y 플러스 3y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이 됐네.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후 주어진 등식에 대입해서 주어진 등식에 대입했죠. 대입했으니까 이제 y라는 문자밖에 없네. 그러면 이 항등식에 대해서 y가 있는 부분, y가 없는 부분 아니야 는영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오라는 뜻입니다. y가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y가 없는 것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구해서 대입하면 b 값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기본 정석 풀이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나와 있는 풀이. 자, 그러면 항상 그 항등식에는 정해져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첫 번째 줄을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x 플러스 y가 2가 되도록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기다가 대입하면 저식은 항상 성립하겠네? 그러면 정리해서 대입해서 항등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 식을 만족하는 x값 근데 잘 보니까 여기에 x의 개수가 a가 있네 얘기지? 그러면 나는 얘가 없게끔 만들면 b라는 미지수만 있으니까 0, 2를 집어넣어. 만족하죠? 그럼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2 집어넣으면 b 뭐가 되니? 플러스 2. 얘가 0 되겠네? 그럼 b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 결정나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돼버렸네? 그럼 우리는 이번에 a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xy니까 또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 2a 하고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6은 0. 그럼 a는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xy면 다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자, 요거가 요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솔직히 두 번째가 좀 더 편하긴 한데 애들이 잘 안 쓰긴 해. 자, 그래서 하나 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190번. 어렵다는 게 아니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평가원 기출문제이긴 한데 레벨 2라고 돼 있고 교육청 22년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대. 자, 우리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보통 대부분 우리가 K라고 나오거든. K 값에 관계없이 저것처럼 X는 1을 근으로 가지는 또는 중근을 가지는 또는 실근을 가지는 해서 세 가지 종류의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단원인 항등식 단원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지는 것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고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2차 부등식 단원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세 단원에 걸쳐서 계속 나올 거야. 겁시.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먼저 말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얘를 첫 번째 과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으로 얘를 해서 K 값이 있는 부분, K 값이 없는 부분, 은영으로 해서 는영. 그래서 순서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넘어간다는 거 요거 하나만 필기를 해둡시다. 어디다가 자기 필요한 부분에 제일 위에 적어놔도 상관없고 저 표현이 너무 자주 나와서 근데 애들이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너무 많아. 왜냐면 보통 우리가 앞에 적힌 말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잘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문제는 항상 뒤에 거부터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활용하자. K에 관한 항등식을 하자. 이런 순서로 가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푸는 순서를 또는 유형을 암기하는수록 자기가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부터 해야 돼 바로 터득을 할 수 있겠죠. 실행을 할 수 있고. 와 너무 크게 적는 거 아니니? 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적어라. 야, 이 문제 안 풀까? 너무한 거 아니야? 고등학생이 되려면 글자를 이제 작게 적기 시작해야 돼. 지금 이 책은 문제 사이의 공간이 엄청 넓은 편이다. 너희 뭐 센이나 이런 거 풀어보면 이거보다 훨씬 좁거든? 그래서 조금 이 교재가 난 좋아하는 게 그래도 애들이 뭘 적을 수 있는 게 많다. 풀이를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좋더라. 근데 다른 책들은 너무 좁아서.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x값이 1을 근으로 가진데 얘를 첫 번째로 하래. 그러면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게 급선무가 되겠죠? 끝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래? k가 가는 항등식을 하라면서 그럼 k 있는 부분, k 없는 부분 이렇게만 하면 된다며. k 있는 부분 얘도 있고 얘도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k가 없는 부분 저 앞에 1이 있지. 1 플러스 q 플러스 2 얘가 k가 없는 부분이네, 그치? 그러면 얘를 는영으로 만든다. 그러면 q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네. 얘를 는영으로 만든다. p 값은 얼마가 되니? 1. 그렇지. 그래서 p 플러스 q 했더니 마이너스 2.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그걸 집어넣고.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무슨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니? 판별식 D가 는영. 실근이란 말이 나오면 2차 부등식에서 뭘부터 해야 된다고? 판별식이 뭐라고? 실근.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합쳐서 실근 나오면 0 이상. 허근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같이 붙여. 는 없으면 답 틀린 경우 많아서 그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거는 너희 응? 잘못됐네? TC방 걸 됐네? 맞는데 너희가 TC잖아. 왜 딴반도 이거 깼지? 모르겠다. 일단 유형 3까지만 숙제가 되겠죠? 유형 3까지 숙제인데 앞쪽 1단원에 있는 실전 마무리는 뭐 할 것이다? 우리 토요일날 테스트 시간에 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고생들 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고 토요일날 10시에 봅시다.